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우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지역주택조합 최초 계약을 할 당시에 지정받았던 동호수가 사라지면서 난감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재현 변호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호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까요? 예, 많지는 않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보는 일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보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에 의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동호수를 지정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규약을 만드는 경우 언제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상에도 동호수의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제공하는 홍보 내용물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충분히 그 지정된 동호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일 겪게 됐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동호수의 변동 가능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조합에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호시를 광고에 속여서 판매한 거라면 명백하게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뭔가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떻게 해결될지 약간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직접 진행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럼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도쯤에 목동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며 고층의 호실을 특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에서는 토지 매입이 70% 정도 됐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다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상당 직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계약하려면 지금 당장 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계약과 동시에 3천만 원을 납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인의 호실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이를 이유로 조합 측에 탈퇴를 요청하니 조합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변동 가능성을 근거로 거절했고 그래서 저희 법인에 도움을 구하신 겁니다. 변호사님, 저 약간 문제가 뭔지 살짝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공부했었던 걸 약간 종합을 해보면 변호사님 방금 말씀에서 그 토지 매입이 70% 정도 됐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A 조합이 확보한 토지 매입률은 30%도 채 안 되는 상태였고 조합원 모집률도 68% 남짓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 조합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청에 확인해보니 A 조합은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해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겁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죠. 불법으로 진행되고 제대로 된 절차를 안 거쳤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동호수 지정은 어떻게 됐던 건가요? 예, 의뢰인이 계약한 동호수는 20층 이상의 고층 호실이었는데요. 구청에 확인해보니 A조합의 아파트 사업 부지에서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15층 이상은 건축할 수 없는데 20층 넘는 호실을 판매했다? 이건 원시적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계약 시 동호수의 변동 가능성이 계약서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이 불가능한 호실을 판매한 것이니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동호수 지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이미 들은 것만 해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문제가 더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까 직원이 의뢰인에게 원하는 동호수 지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해 3천만 원을 납입하도록 했다고 설명드렸죠. 조합의 직원은 의뢰인에게 동호수 지정을 하려면 빨리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속여서 직접 수표를 챙겼던 겁니다. 변호사님 뭔가 수표로 직접 달라 이거는 듣기만 해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당연히 안 되죠. 예, 엄연히 횡령입니다. 계약금이나 업무 대행비 같은 경우엔 자산 신탁사 계좌에 입금을 해야만 하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의 계약서에도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경우 계약자의 책임을 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수표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담원 그리고 관계자들은 형사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뢰인분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으셨을까요? 예, 받긴 받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합들은 어떤 과거 판례들이 조합 측에 유력에 나왔다는 점, 그런 점 이용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A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해결하고자, 협의하고자 수차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조합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칫 소송으로 가는 장기전이 될 것이 뻔했는데 저희 법원에서는 끈질기게 A조합에 연락을 취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A조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A조합은 저희 법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의뢰인의 가입 계약을 취소하며 납입금 3천만 원을 전액 환불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분이 실질적으로 돈까지 돌려받으시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본 것처럼 이 지역주택조합 동호수와 관련된 문제 겪고 계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현명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